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징후입니다. 칼 융이 말한 공시성,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린 사건.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 영상은 그 흐름 위에 떠오른 하나의 표식입니다. 요즘 숨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이유 없이 긴장이 풀렸다가 다시 조여들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내면은 계속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듯한 감각.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재편성입니다. 윤근 이런 순간을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자아를 부르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깨어난 쪽에서 당신을 이 방향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 공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은 문제가 아니라 전조입니다.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아직 언어를 얻지 못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기에 이미 이전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변화는 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요즘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이 느낌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저항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의 문 앞에 서면 사람은 가장 먼저 지독한 피로를 경험한다고. 왜냐하면 옛 자아는 마지막까지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는 당신을 보호했던 방식이고 살아남게 했던 전략이며 한때는 반드시 필요했던 껍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껍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돼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는 이 모습으로 살 수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이 충돌이 바로 상징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삶이 무너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해체되는 고통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는 실패가 아니라 필수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낡은 자아는 죽어야 새로운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아무도 잘 가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옛 자아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에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이 단어는 단순히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이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고치기의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회복 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탄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윤근 상징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선언이 무의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의식적인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내면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예전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지 않겠다. 이 말은 맹세가 아닙니다. 다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아와 맺는 계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외부의 증거를 기다립니다. 변화가 시작됐다는 확신, 누군가의 인정, 눈에 보이는 결과.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종이에 한 문장을 쓰는 것, 숨을 고르고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 이 작은 행위가 당신의 무의식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아나스타시스는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밝은 이미지로 상상합니다. 빛, 평온, 확신, 해방. 하지만 윤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깨달음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오지 않는다. 어둠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온다. 지금 당신의 삶에 나타난 혼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 질투, 분노, 공허, 모순된 감정들. 이 모든 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늘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을 뿐입니다. 무의식은 억압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의식의 빛을 받으면 형태를 잃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예전처럼 살면 안 될까?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은 파괴가 아닙니다. 재배열입니다. 어둠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분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의식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윤근 이 과정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만남은 불편하지만 피할수록 더 집요해집니다. 그러나 한번 바라볼 용기를 내면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혼란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은 몸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거나 반대로 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새로운 기준을 학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융은 정신과 몸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적 전환이 일어날 때 반드시 생리적 재구성이 동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자아는 특정한 화학적 패턴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 두려움에 대비하는 긴장, 익숙한 고통을 유지하는 안정성. 하지만 지금 그 패턴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 혼란은 병이 아니라 재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합니다. 왜 예전처럼 버틸 수 없지? 왜 사소한 것에도 피곤하지?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낡은 구조를 지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이를 정신적 전환의 생물학적 마찰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자아는 다른 신경 경로를 요구합니다. 다른 호흡, 다른 리듬, 다른 반응 속도. 그래서 저항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저항은 적이 아닙니다.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억지로 넘지 마십시오. 몸을 설득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협력하십시오. 쉬어야 할 때 쉬고 느려질 때 느려지고 무언가가 끝났다는 신호를 정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육체적인 사건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변화는 더 이상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긋나고 일이 의미를 잃고 예전에는 당연하던 구조들이 갑자기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공명붕괴입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바뀌면 그 주파수 위에 세워진 모든 외적 구조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가장 오해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갑자기 변했어? 왜 잘 되던 걸 스스로 망쳐?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깨지는 것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연기하던 역할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유지하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거울이 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왜곡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붙잡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균열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한번 진실을 드러내면 의식은 더 이상 예전의 거짓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고. 지금 무너지는 것들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당신 앞에는 항상 두 개의 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문입니다.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고 비록 숨이 막혀도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압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설명도 없고 보장도 없고 정체성조차 없는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융은 이 순간을 자아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는 말합니다. 확실한 고통이 불확실한 자유보다 낫다. 그래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망설임이 생기고 논리가 쏟아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잖아. 하지만 이 말들은 지혜가 아니라 자아의 생존 본능입니다. 빈 공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도,
역할도 과거의 이야기들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나 윤근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항상 무를 통과한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익숙한 문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문을 선택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게 됩니다. 혼란은 실수처럼 느껴집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흐려집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혼란은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낡은 지도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무력해지고 직관만 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책을 더 읽고 조언을 더 구하고 확실한 방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답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지금 새로운 형태로 재배열 중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혼란을 무의식의 재구성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내부에서 오래된 상징들이 무너지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의미들이 자리를 잡으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빨리 벗어나려 할수록 과정은 길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통제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혼란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지식이 더 필요하고 기술이 더 필요하고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입니다. 융은 깊은 변화는 축적이 아니라 벗겨짐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할, 신념, 기대, 타인의 시선,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기준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본질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나는 점점 비워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일까? 하지만 본질은 항상 단순합니다. 융의 인디비듀에이션은 무언가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성과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옅어지고 경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설명하고 싶던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층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오면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윤근 깊은 변화를 규칙이나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원리 프린시플스론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내면에서 아직 통합되지 않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반응은 항상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리, 그림자는 파괴하지 않는다. 억압된 감정은 통제되지 않을 때 폭발합니다. 그러나 인정될 때 그림자는 에너지와 통찰로 바뀝니다. 세 번째 원리, 몸은 기억한다. 당신이 이미 극복했다고 말하는 경험도 신경계에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생각보다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원리, 영혼은 성공이 아니라 일관성을 원한다. 외적으로는 잘 돌아가 보이지만 내적으로 어긋나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생깁니다. 마지막 원리, 죽기 전에 한 번은 죽어야 한다. 상징적 죽음을 거치지 않은 변화는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들은 지침이 아니라 정렬의 기준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 원리들과 맞아떨어질수록 내적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변화는 더 이상 영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와 신경계는 이미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상징과 언어로 표현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오래된 감정 패턴은 오래된 신경 회로 위에 존재합니다. 두려움, 경계, 자기 부정은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회로들은 더 이상 지배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웃음과 침묵, 집중과 멍함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재배선 과정입니다. 윤기 말한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통합된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보이자 신호이자 통합을 요구하는 재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조절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뇌는 새로운 안정 상태를 학습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용에서 나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노력의 결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쟁취하지 않아도 상황이 미묘하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윤근 이것을 운이나 마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식의 상태가 경험의 질을 결정한다고. 지금의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의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설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삶은 저항을 줄입니다. 주파수는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의 합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만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식은 말이 아니라 상태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확언이나 상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직함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저항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삶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아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융기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된 자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선한 부분과 불편한 부분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나는 아니어야 해라고 자기 자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순간 내부 전쟁은 끝나기 시작합니다. 개성화는 도덕적 승리가 아닙니다. 사회적 인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 평화 조약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결정이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개성화된 인간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진다고. 그리고 온전함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가장 오해받는 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압축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융은 이것을 문지방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새 삶에 들어서지 않았고 이미 옛 삶에서는 나왔지만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극도의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확신이 줄어들고 심지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응축입니다. 씨앗이 터지기 전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성급한 행동은 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속도를 줄이게 하고 외부 자극을 줄입니다. 이 문지방에서는 용기가 다른 형태로 요구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아니라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용기. 이 문지방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얼사오 A. 코리아노. 이제 고통은 당신에게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야 할 것이었고 없어져야 할 것이었고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다른 위치에서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융은 고통을 운명의 적이 아니라 의식의 조율 장치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상실, 혼란, 붕괴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깊이만큼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길은 아무리 노력해도 막혔는지, 왜 어떤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어떤 시도는 반복해서 무너졌는지. 그 모든 좌절은 당신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압력이었습니다. 윤근 이를 운명의 재구성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길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진실에 의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이상 처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확한 자리로 되돌려 놓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무너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재배치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변화는 더 이상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고 있던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융은 인간의 성장을 획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지금 당신은 이전의 고통스러운 조각들조차 자신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던 순간들, 약함으로 여겼던 기억들, 피하고 싶었던 선택들. 이제 그것들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형성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합이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경험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안정감.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의 귀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의 변화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존재 방식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융은 개성화의 마지막 국면에서 개인은 집단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착함, 당신의 선택, 당신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에 미묘한 파장을 남깁니다. 이것이 집단적 변화의 방식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앞장서지 않고 자신의 진실에 충실한 사람들로 인해 의식의 기준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혼자라는 감각이 줄어듭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직감이 생깁니다. 융은 이를 보이지 않는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정렬된 존재는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도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기억해내기 위한 귀환이었습니다. 융이 말한 깨달음은 폭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빛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제 삶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삶과 함께 움직입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성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말은 줄어들고 공간이 남습니다. 진짜 변화 뒤에는 항상 이 정적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은 욕구도 증명하고 싶은 충동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정착의 순간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의식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뒤의 고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계속 바뀌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유지하려 애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선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관계는 명확해지고 내면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